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과 현실의 어찌 보면 겹쳐진 하나의 그러한 그 교집합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이 존재하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혼합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AR이라고 되어 있는 증강현실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VR,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바로 혼합현실로 불리우는 MR입니다. 이미 차이점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R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 3D 오브젝트, 가상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둥둥 떠 있는 형태, 그리고 겹쳐져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VR은 현실 세계와는 아예 별개의 별도 공간에서 본인이 대신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 혹은 가상의 컨텐츠들을 체험하는 이제 그러한 공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MR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AR과 MR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면 MR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소파 그리고 로봇처럼 보여지는 저 3D 오브젝트가 서로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단순히 VR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소파라고 하는 저 물체를 인지를 하고요. 저 물체와 3D 오브젝트 그 VR로 되어 있는 콘텐츠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 서로를 인지하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들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비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라고 하는 HMD 디바이스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리고 바이브 프로 2와 같은 VR 디바이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른편에 있는 두 가지는 AR 장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리얼에어와 그리고 뷰직스에서 만든 별도의 제품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 밑에 있는 운영체제 부분과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체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거나 혹은 운영체제가 없는 장비들이 대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제작한 그리고 개발한 제품인 만큼 윈도우즈 1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컨트롤러와 햅틱 부분을 보시게 되면 VR 장비나 혹은 AR 장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나 햅틱을 통해서 어, 가상 공간이나 혹은 앞에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3D 콘텐츠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IMU 센서나 아니면 다양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물체를 잡거나 크기 조절하거나 혹은 눈으로 조정하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제스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어서 홀로렌즈에 대한 상세 소개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그 배포드리는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혼합 현실을 활용해서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들, 어떠한 로드맵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약간 대동소이한 그 차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6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원격 전문가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직접 출장을 가지 않아도 전문가가 출장을 가지 않아도 원격지에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미국에 출장을 가서 특정 설비들을 해결을 하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트러블 슈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홀로렌즈를 그 해당 설비가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에 배치를 해놓게 되면 직접 사람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 즉 비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현장 상황들을 비춰주게 되면 그 전문가는 굳이 그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그 보여주는 화면들을 보면서
어시스트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훈련 그리고 학습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뭔가 공동의 회의체를 운영해야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주제가 있었을 때 홀로렌즈를 어 여러 명이 착용을 하고 가운데 있는 그 논제가 되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같이 보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서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색상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몰입감 있는 회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몰입형 업무회의 지원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보드에 여러 가지 필기를 많이 하시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혹은 가상의 공간에 드로잉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좀 더 몰입감 있는 업무 회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왼쪽 하단부터는 이제 산업 현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IoT 정보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 많이 들어보신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 대한 내부 도면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면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축소판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홀로렌즈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일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축소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IoT를 연계를 하게 되면 특정 섹터 혹은 특정 그 리진에서 뭔가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태값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IoT 센서들을 연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 공장의 2 층에 있는 특정 설비를 꺼야 되는 경우 직접 가서 끄는 게 아니라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거기에 대한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 쌍둥이 같은 복제체를 불러온 다음에 직접 그 2 층으로 가서 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IoT 센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상호 협업과 디자인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것과 좀 유사해 보이시긴 하지만 디자인 쪽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VR 디바이스나 MR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작업 중에 디자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보통 신차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목업 디자인을 하고 직접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제 그러한 목업 디자인을 완료를 한 다음에 디자이너들끼리 품평회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원적인 소요 그 낭비들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홀로렌즈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서 가상의 MR 환경의 콘텐츠를 구상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광원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에 대한 부분들, 색감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춰서 마치 직접 실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느낌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과연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다방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품평회를 진행을 하면서 상호 간에 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모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메타버스는 VR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가상에 대한 콘텐츠들 혹은 플랫폼을 구성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홀로렌즈를 하게 되면 VR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겠지만 MR 환경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메타버스 커뮤니티 모임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 기반의 원격 지원 시나리오 예시에 대한 간단한 구성을 제가 모델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홀로렌즈라고 하는 엔드 디바이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3D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단에는 보시면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는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저희가 소위 잘 알고 계시는 뭐 웹엑스나 줌 같은 그러한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되겠죠. 그런 허브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작업자는 홀로렌즈를 착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전문가는 원격지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위아래 보이시는 3D 오브젝트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현장 작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바로 원격 지원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달에 이미 한번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했었던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에 대한 예시이고요. 간단히만 언급을 드리자면 앞쪽에 있었던 리모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원격 트러블 슈팅 관점의 시나리오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가이드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교육과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스텝 1, 2, 3와 같이 전문가는 PC 앱에서 미리 사전 준비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물과 오버랩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전문가가 준비해 놓은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게 되는, 즉 전문가가 항시 옆에 있지 않아도 홀로렌즈만 있게 되면 바로바로 이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시뮬레이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서비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 필드 서비스는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은 앞서 있는 RA와 가이드, 그리고 그 이 부분들을 단순히 프론트 단, 그러니까 엔드 디바이스 단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 정보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다양한 MES라든지 아니면 뭐 PLC 공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연동이 필요하실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필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레거시 정보들과 연결을 해서 점검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다양한 자산 관리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하단에 있는 파워 B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시보드로 분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동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바로 필드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ERP나 CRM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확장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이 첫 번째로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IoT 센서와 연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텐데요. IoT 센서에 대한 허브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로 보시는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곤 있지만, 홀로렌즈를 활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RA나 가이드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연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3D 오브젝트들을 같이 호환해서 제품 설비, 그리고 점검, 이런 교육들 같은 것들까지도 포괄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산 라인에 대한 시각화들을 3D 형태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대시보드나 앱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보다 고도화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상세한 예시가 되겠고요. 우측만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 연동,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들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요즘엔 메타버스와 스마트 팩토리를 합쳐서 메타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들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홀로그램 대시보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특정 설비 앞에 가게 되면 홀로렌즈가 QR코드나 혹은 IoT 센서에 있는 정보들을 인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그램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 스팟, 특정 위치에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홀로그램 형태로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 대시보드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형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oT 센서와 연결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거기에 대한 재고라든지 아니면 상태값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불러와서 직접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이나 혹은 VIP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쇼룸 형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수동 조립 가이드 앱을 통해서 작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품질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가 될 텐데요.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최초에 레가시 정보들을 IoT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B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들을 보고자 하는, 가시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대시보드화까지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메타버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텝은 동일하고요. 레가시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디지털 트윈을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서비스 형태로 해서 엔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확장해서 과연 이것을 모바일과 태블릿과 노트북과 그리고 홀로렌즈와 같은 첨단 장비로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떠한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떤 걸 통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메시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열심히 개발 중인 프리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릴리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그 시각으로 조금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로드맵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홀로렌즈 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 2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화질 홀로그램과 상호작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독립형 홀로그래픽 컴퓨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컴퓨터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머리에 착용 가능한 올인원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독립적인 디바이스다라는 부분입니다. 홀로렌즈 2는 외부 전선이나 마커나 카메라, 그리고 전화나 뭐 PC 연결도 필요 없고요.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R이나 AR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선입니다.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백엔드 단에 있는 그 CPU나 GPU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디바이스 자체는 디스플레이 역할, 보여주는 역할만 주로 수행을 하고 컨트롤러 역할, 별도의 햅틱이나 컨트롤러를 통해서 제어하는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홀로렌즈는 그 자체가 무선이면서 올인원 컴퓨터이고 더 나아가서 햅틱이 필요 없는 그러한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편한 사용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홀로렌즈 2는 혼합 현실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 OS 자체가 운영체제 자체가 윈도우즈 10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윈도우즈 10 혹은 11에서 뭐 익숙한 그런 메트로 UI들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들을 그대로 홀로렌즈를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홀로렌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홀로렌즈 2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부분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협업할 수 있다. 홀로렌즈 한 대와 뭐 특정 노트북 혹은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대의 홀로렌즈를 통해서 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혁신 부분인데요. 보완적인 부분, 그리고 음성인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장비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성 지원 부분입니다. 홀로렌즈 앞단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개가 있게 되겠고요. 마이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를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홀로렌즈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특정 사용자가 뒤쪽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 음향 같은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뒤쪽에서 소리가 나고 마이크에서 가까운 쪽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음성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핸드 트래킹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손으로 눈앞에 보이는 3D 객체를 조절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지구본을 맨손으로 잡아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파를 확대 축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랑새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핸드 트래킹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의 햅틱이나 컨트롤 없이 맨손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이 트래킹입니다. 아이 트래킹을 보시게 되면 홀로렌즈 앞단의 바이저 안쪽에 IR 센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홍채를 인식을 해서 책을 읽거나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작업을 하는데 항상 그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을 해야 하거나 양손을 다 쓰셔야 할 때, 혹은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눈으로만 뭔가를 제어하셔야 될 때, 이제 이러한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간 매핑 부분입니다. 홀로렌즈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합 현실 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실제에 있는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인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홀로렌즈 기준으로 해서 반경 한 3m에서 5m 사이에 있는 이런 물체들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항상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 3D 객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컵이나 이러한 것들을 MR 환경의 컨텐츠로 홀로렌즈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그 물체를 들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그대로 둥둥 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MU 센서라고 하는 관성 측정 장치를 통해서 중력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다가 특정 테이블 위에서 멈춰 선다든지, 혹은 벽을 인지를 해서 벽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바닥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천장을 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실과 조화롭게 서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야각 부분인데요. 저희가 FOV라고 하는 필드 오브 뷰입니다. 그래서 시야각을 제공을 하는데 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야각이 약 한 52도 정도 굉장히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 1에 비해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야각 자체가 많이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업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문서 협업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선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엔지니어분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양손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해서 고품질의 3D 넷셋을 어디에서나 스트리밍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상태 값이나 공유된 환경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동료들과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부분인데요. 혁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클라우드 보안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성 인식 부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홀로렌즈를 통해서 양손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시다가 홀로렌즈에 대한 앱을 종료를 하셔야 될 경우 셧다운이라고 영어로, 아직까지는 영어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할 경우에는 일부 개발이 필요할 수는 있고요. 그러한 음성 명령을 통해서 특정 앱에 대한 제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3D 오브젝트들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한다든지, 혹은 움직인다든지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음성 명령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홀로렌즈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바이저라고 하는 눈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바이저가 있게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머리를 편안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있는 바이저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배터리가 앞뒤로 굉장히 밸런스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착용을 하셨을 때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 오버헤드 스트랩을 통해서 머리를 편안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상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5칸의 LED 표시기가 있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장애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LED만 깜빡인다든지 하는 것 등으로 해서 장애 체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상단에 동그랗게 생긴 뒤쪽에 조정 휠이 있어서 머리를 편안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저 LED 표식이 밑쪽에 보시면 있게 되고,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케이블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혹은 PC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하는 것들도 양방향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오버헤드 스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저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운드 카드들 그리고 다양한 스피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량 조절 버튼을 통해서 사운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밝기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그 3D 홀로그램 그 오브젝트를 선명하게 볼 것인지 조금 흐릿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홀로렌즈에 대한 상세 기술 스펙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언급드리기엔 좀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 추후에 웨비나 종료 후에 자료로 배포드리게 되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렌즈2에 대한 에디션으로 좀 정의를 해놨고요. 지금 국내에 저희가 이제 유일한 총판이다 보니 저희가 취급하는 홀로렌즈의 타입은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용 버전, 일반 버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산업용 버전이 있습니다. 2가지의 차이점은 표로 정리를 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 기간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산업 환경에서 쓰는 부분은 상단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면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 클린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ISO에서 인증한 그 클린룸 분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인증을 통과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홀로렌즈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와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고요.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혼합 현실 연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총 약 한 8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한 2가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중에 핵심은 리모트 어시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필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ERP나 CRM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ERP와 CRM 이 2가지 솔루션을 합쳐놓은 형태가 다이나믹스 365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요. 그 모듈들 중에서도 이제 우측에 있는 CRM 쪽에 해당하는 필드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라고 조금 더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릴다운해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 관리를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격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특정 전문가가 누가 할당을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케줄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60도 뷰라고 해서 원하는 그 각도에 맞는
뷰로 뭐 회원 정보부터 상품 정보, 뭐 서비스 케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꼽아서 영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혹은 마케팅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추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통계 쪽에서는 파워 BI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시각화해서 모바일, 태블릿, 뭐 홀로렌즈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 그 통계치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보는 하나의 시각화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스 365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다이나믹스 36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격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이제 리모트 어시스트에 대한 하나의 컨셉 영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니어 엔지니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니어 엔지니어 분이 현장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듣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 있는 작업들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바일로 리모트 어시스트 애플리케이션 연결해서 전문가를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비추게 되면 전문가가 보면서 코칭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네,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어,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홀로렌즈 상에서 리모트 어시스트를 접속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손으로 이렇게 핸드 트래킹 동작을 통해서 제스처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배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문가분이 이렇게 파일 공유를 하나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전문가가 조치를 했죠. 전선을 양쪽으로 열고 거기에는 메인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여지는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라라고 유선상으로 말씀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메인보드를 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과 홀로렌즈의 차이점은 양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리모트 어시스트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셨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 줄여서 RA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RA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중요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비디오나 스크린샷, 주석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필드 서비스와 연결을 하게 되면 레가시 정보와 같이 연동을 해서 예약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가장 핵심인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팀즈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연출된 동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캘린더에 지금 스케줄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팀즈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뷰에서 전문가와 팀즈로 연결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전화 통화나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금부터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만한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노트북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PDF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홀로렌즈 작업자는 이 PDF 파일을 곧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말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석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특이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홀로렌즈를 착용한 분이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고개를 계속해서 움직여도 저기에 있는 위치 그대로 단상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전문가의 코칭에 맞게끔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계속해서 작업자가 지시를 하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모트 어시스트 동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인지를 하셨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RA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당연하겠지만 홀로렌즈2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라이센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핵심 기능으로 이제 주석과 기타 도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화살표로 주석을 단다든지 그림으로 한다든지 혹은 색상을 변경하고 작업을 롤백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촬영하고 그리고 핀 고정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낮은 대역폭 상황에서 항상 현장 상황이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랬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면 품질을 조금 낮춰주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절차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 통화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영상 통화로 돌아와서 이제 스냅샷을 송신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상태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동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뒤쪽에 있는 배터리가 굉장히 과열이 되게 되면 온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A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홀로렌즈가 과열되고 있게 되면 송출되는 비디오 품질을 자동으로 좀 낮춰줘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이 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비활성화를 시켜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전에 이제 켜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비디오를 자동으로 다시 실행을 한다든지 혹은 비활성화 되기 전에 비디오가 만약에 꺼져 있었다면은 비디오는 꺼진 상태로 재실행이 되고 다시 한번 비디오를 켜주면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도 굉장히 편의성 면에서도 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 정보들,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캡처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동적인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통해서 공유하고 상호 간에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공동 작업자가 공유한 파일을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거나 이제 로컬에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RA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자가 공유한 파일을 작업 주문에 저장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뭐 포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음성 명령입니다. 아쉽게도 RA 자체에서는 아직은 한국어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총 91가지의 음성 명령 목록이 이제 영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말한 다음에 move 하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 내용들을 직접 뭐 아이 트래킹이나 핸드 트래킹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음성 명령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특정 위치를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뭐 리모트 어시스트 셀렉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당 버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액세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RA를 통해서도 원격 협력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도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에서 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 공유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이죠. 그래서 모바일 보안을 위한 이제 이런 인튠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들과도 연계를 해서 앱 보호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동 작업 관점에서 PC에 있는 뭐 MS 팀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스크탑을 설치한 상황에서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를 했었을 경우에 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관점, 그리고 공동 작업 관점에서도 제가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팀즈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의 내용들을 제가 링크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채팅 메시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필요하실 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공유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필드 서비스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리모트 어시스트를 잘 쓰고 있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뭔가 처음 보는 사용자가 봤었을 때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죠. 그럴 경우에 옆에 홀로렌즈를 배치를 해놓고 원격지에서 저 휴머노이드 전문가가 홀로렌즈 착용한 사람한테 RA를 통해서 코칭을 하는 형태로 상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츠로 EM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현장 설비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고 조치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H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제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사 업무를 위해서 다이나믹스 365 RA를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1차 다양한 그 벤더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사에서 1차 벤더들을 감사를 나가야 하는 출장 업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접 매번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편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1차 벤더에서 홀로렌즈를 가지고 계시고 본사에서는 그 홀로렌즈 화면들을 보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레코딩을 통해서 증빙을 남기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L기업에서는 이제 해외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측면에서 쓰고 계시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공장 라인 투어들을 직접 한국에 방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슈 사항으로 해서 원활치 않았죠. 한 2년 정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청주에 있는 모 공장이었는데요. 그 해당 공장에서 공장 라인 투어를 진행을 직접 하고 해외 바이어분들은 그 라인 투어하는 화면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K기업 같은 경우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하는 GIS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글로벌 기업인 A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물류에 대한 재고 관리는 아니고요. IT 인프라, 전산실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지점들에는 IT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본사에서 IT 전문가들에게 RA를 통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원격 조치를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제조업 부분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기업이 많습니다. 벤츠에서는 이제 딜러분들이 VIP를 응대를 할 때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다양한 스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수리나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할 때 독일에 있는 본사 엔지니어와 직접 연결을 해서 고객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홀로렌즈를 통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타입의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있어서 홀로렌즈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볼보 역시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다양한 생산을 위한 디자인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포드에서도 품질 관리나 규격화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홀로렌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319 가이드를 통해서 수리나 유지 보수 가이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GE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을 교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측면, 그리고 파카라고 하는 프리미엄 트럭을 제조하는 제조 기업에서도 조립하거나 유지 보수 교육을 할 때 홀로렌즈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에서는 다양한 그 비하인드 투어, 아일랜드였는데요. 특정 VIP나 혹은 고객분들이 오셨었을 경우에 그 인텔 공정 내에 있는 비하인드 투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례이고요. 아이바스 프로젝트로 아마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 육군에서 홀로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그 작전에 대한 참모들의 모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야간 투시경 같은 특수 제작된 고글들을 통해서 야간 훈련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홀로렌즈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지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 친구가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체험을 하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 들리는데 이제 이 친구는 도슨트 분이 설명을 해주셔도 못 듣겠죠. 그랬을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수어 아바타가 나타나서 수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직접 내용들을 동시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체험주를 운영하는 것들, 실감형 콘텐츠 교육을 하는 것들, 그리고 부산 어린이 창의 교육관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체험입니다. 부산과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홀로렌즈를 착용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텐츠들을 제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기관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혼합현실 기반의 스마트 체험존을 운영하고 계시고, 연세대학교에서도 해부학 수업을 할 때 약학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약간 좀 화면이 작게 나오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홀로렌즈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용들도 투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피드백이 좋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두개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부학 수업을 할 때 이 두개골 안쪽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학대 교수님께서 이 부분이 홀로렌즈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았다라고 피드백을 좀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D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폴스텍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홀로렌즈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정규 수업에 병행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대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해외 사례인데요. 여기 있는 이 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뇌종양을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니클러스 어린이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홀로렌즈를 통해서 모의 수술을 수십 번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에 대한 수술들을 여러 번 미리 해놓고 실제 수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로이가 잘 수술이 된 이제 그러한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피터 스콧 모건 박사님이시고 올해 5월에 안타깝게도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사이버 인간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이제 루게릭병을 좀 앓고 계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아이 트래킹을 통한 본인의 의사 전달을 대신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음성을 입히고 별도의 아바타를 통해서 대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구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S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급 환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급 환자들, 특히 주말에 응급 환자가 왔었을 때 홀로렌즈를 통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이틀이나 아니면 다수 기관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사례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어서 공지를 한번 드리고 Q&A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부산의 백스코 제2 전시장에서 뉴 패러다임 메타버스를 주제로 홀로렌즈를 테마로 해서 오후 내내 세미나를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는 행사이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홀로렌즈를 주제로 한 세미나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배포되는 자료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세미나 참석 증명서가 발행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게 되면 발행도 가능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Q&A 쪽을 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은 채팅창을 잠깐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올라온 질문은 보이지는 않네요. 혹시라도 지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네요. 다이내믹스 365 RA와 가이드는 구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셨고요. 보통은 저희가 대부분 VR 장비나 아니면 MR 장비를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혹은 원하는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UI나 UX 개발 그리고 기능 개발을 통해서 펑션 값들을 개발을 한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RA나 가이드 같은 경우는 SaaS 형태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만 구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구입과 동시에 바로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의학 쪽 메타버스 예시를 보았을 때 이제 그래픽화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전 그래픽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 아예 지금 질문 주신 부분과 뭐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의학 쪽을 보게 되면은 수술을 할 때 라이브로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래픽 작업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엔진 자체를 저희가 MRTK라고 하는 SDK를 활용해서 유니티 엔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홀로렌즈에 맞게끔 최적화하는 작업을 선행을 하게 되고요. 그 최적화가 완료된 그래픽화된 그 내용들을 직접 화면에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시나리오를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2분에서 1분 정도 좀, 네,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하나 정도 질문을 더 주시면 제가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국내 등대 이게 약간 좀 띄어쓰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뭐 공장에서 홀로렌즈를 적용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셜로 소개드렸던 사례들이 실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RA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많이 쓰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홀로렌즈 툴을 접속해서 팀즈에 이게 번역 기능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RA에 있는 그 모듈들이 통번역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내재되고 있고요. 홀로렌즈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좀 제약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3시가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MRTK를 이용해서 RA와 같은 원격 지원 솔루션 개발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국내 개발사에서도 해당 SDK를 통해서 RA와 유사한 솔루션들을 개발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 정도로 해서 우선 질문은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네, 웨비나를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12월에 이제 마지막 웨비나였습니다. 굉장히 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가올 2023년에는 더 다양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설주의보도 내리고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귀가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